여러분, 초음파 탐상 검사, 우리가 보통 UT라고 하죠.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잖아요. 두꺼운 쇠판소까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들여다보니까요.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작고 눈에 잘 안 띄지도 않는 것 하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? 바로 접촉 매질, 흔히 커플런트라고 부르는 건데요. 오늘 이 숨겨진 주인공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먼저 초음파가 왜 막히는지, 그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고요. 그리고 그 벽을 뚫어주는 접촉 매질이 도대체 뭔지,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. 다음으로는 그럼 뭘 써야 하는지 그 선택 가이드를 알려드리고, 마지막엔 한눈에 깍 볼 수 있는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준비되셨죠? 바로 시작합니다. 네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초음파에 보이지 않는 벽. 아니, 소리가 왜 벽에 막히냐고요?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.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? 생각해 보세요. 초음파가 그 단단한 쇠를 뚫고 들어가는데 고작 공기, 그것도 진짜 얇은 그 공기층 하나를 못 뚫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?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답은 아주 간단한 물리 법칙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왼쪽 한번 보세요. 탐촉자랑 검사할 물체 사이에 공기가 있으니까 어때요? 초음파가 그냥 다 튕겨져 나가버리죠. 에너지가 전달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오른쪽? 접촉 매질을 딱 발라주니까 초음파가 그냥 시원하게 쑥 뚫고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? 바로 이 차이입니다. 네, 거의 100%.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에너지가 다 반사돼요. 왜냐하면 공기랑 강철이 음양 임피던스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서로 너무너무 달라서 그래요.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이 엄청난 차이 때문에 초음파가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튕겨 나오는 거죠. 이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판합니다. 바로 접촉 매질이죠. 이 녀석이 어떻게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완벽한 다리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그래서 접촉 매질이 뭐냐?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요. 탐촉자랑 검사체 사이에 있는 그 공기 틈을 메꿔주는 거예요. 그래서 초음파가 잘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보통 액체나 젤 같은 물질을 말하는 거죠.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없으면 검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역할은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그냥 틈만 메우는 풀 같은 역할만 할까요? 에이, 그러면 너무 단순하죠. 사실은 여기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공학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핵심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당연히 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거, 음향 전달 극대화.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중요한 건데 비싼 탐촉자를 보호해주는 기계적 보호 역할입니다. 자, 첫 번째 역할, 음향 전달. 이 그림을 보시면 접촉 매질이 탐촉자랑 시험체를 음향적으로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아까 말했던 그 음향 임피던스 차이를 중간에서 완충시켜서 반사를 막아주는 거죠. 덕분에 초음파 에너지가 손실 없이 쭉 하고 내부 결함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역할, 기계적 보호.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. 탐촉자를 표면에 대고 쓱쓱 문지르잖아요. 그때 이 접촉 매질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마찰을 줄여주니까 그 비싼 탐촉자 끝이 닳는 걸 막아주고요. 또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스캔도 훨씬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접촉 매질이 왜 필요한지,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확실히 알았죠?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. 도대체 어떤 접촉 매질을 언제 써야 하는가? 그 선택의 기준들을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. 좋은 접촉 매질을 고르는 건요, 마치 요리사가 재료에 딱 맞는 소스를 고르는 것과 같아요.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. 첫째, 표면이 어떤지. 둘째, 어떤 종류의 초음파를 쏘는지. 셋째, 화학적인 특성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음향 임피던스입니다.
첫 번째 기준, 바로 표면 상태입니다. 왼쪽 그림처럼 아주 매끈한 표면에는 그냥 묽은 거, 물이나 오일 같은 걸 써도 충분해요. 근데 오른쪽처럼 표면이 막 거칠거나 아니면 파이프처럼 둥글어서 막 흘러내리는 곳 있죠. 이런 데는 끈적끈적한 젤이나 페이스트 타입을 써야 딱 붙어 있겠죠. 어때요?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. 두 번째, 파동의 종류.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별표 5개짜리예요. 우리가 보통 쓰는 종파는 그냥 액체에서도 잘 가요.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 횡파라는 놈은 달라요. 얘는 입자를 옆으로 흔들면서 가는데 묽은 액체 위에서는 그냥 미끄러져 버려서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요. 그래서 횡파를 쓸 때는 무조건 아주 끈적하고 되직한 전용 페이스트를 써야만 합니다. 이거 진짜 중요해요. 세 번째 기준은 화학적인 특성입니다. 이것도 현장에서 되게 중요하죠. 예를 들어 교정할 때 쓰는 기준 시편에 녹이 쓰면 안 되잖아요. 그럴 땐 녹 방지 성분이 있는 게 좋겠죠. 또 반대로 검사 끝나고 바로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면 매질이 잘 안 닦이면 큰일 나겠죠. 그래서 쉽게 닦이는지도 꼭 봐야 합니다. 이렇게 앞뒤 공정을 다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자, 마지막 기준. 다시 등장한 음향 임피던스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세요. 공기랑 강철의 임피던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? 좋은 접촉 매질은 바로 이 둘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야 해요. 그야말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. 보시면 물이나 기름도 좋지만 글리세린이 강철 쪽에 좀 더 가깝죠? 그래서 글리세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이상적인 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4가지 기준을 살펴봤는데 좀 복잡하죠? 이걸 현장에서 일일이 다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모든 걸 딱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.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줄 마스터 매트릭스를 지금 공개합니다. 바로 이 표입니다.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. 한번 볼까요? 표면이 매끈하면 물이나 묽은 오일, 거칠면 글리세린. 그렇죠. 파동 종류는 종파면 일반적인 거, 횡파면 무조건 고점도 페이스트. 그리고 교정할 땐 녹슬지 않게 기계유, 나중에 칠할 거면 잘 닦이는 거. 어때요? 이 표 하나면 웬만한 상황에선 고민 끝이죠. 이게 바로 오늘 설명의 최종 결과물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접촉 매질이라는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. 그런데요,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. 아무리 최고의 접촉 매질을 골라도 그걸 바르고 탐촉자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. 얼마나 균일하게 바르는지, 얼마나 일정한 속도로 스캔하는지, 결국 검사자의 이 손기술이 결과의 신뢰도를 결정한다는 사실. 어쩌면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